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12월 달에도 좋은 공연, 전시,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들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가볼 만한 부산의 문화 장소들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먼저 12월의 이슈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예, 12월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 행사와 같은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이나 송년음악회, 그리고 최근에는 빛축제나 마켓 등이 있습니다. 연말의 감성, 또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도시의 문화적인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년 비슷한 공연과 축제들이 하나의 레퍼토리처럼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연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2월의 이슈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 말씀처럼 12월에는 보고 듣고 즐길 것들이 많은 달이면서 또 연례 행사와 같이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의 대표적인 공연, 행사 어떤 것들이 있지? 예, 우선 공연입니다. 12월은 매년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들이 있는데 오늘은 호두까기 인형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 음악과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해져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대표적인 겨울 레퍼토리 공연인데 올해 부산에서는 세 곳에서 서로 다른 호두까기 인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송년음악회가 각 공연장마다 준비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겨울 행사로 빛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이 소식도 모아봤습니다. 정말 딱 12월 연말 같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부산 세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 소식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있네요. 예, 오늘 12월 5일과 6일 또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국립발레단이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소녀 마리가 선물 받은 호두까기 인형 왕자와 함께 환상의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안무가이자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이끌었던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버전으로 눈송이 춤, 꽃의 왈츠, 또 마리아 왕자의 그랑파드데처럼 잘 알려진 명장면들이 웅장한 군무와 함께 펼쳐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목각 인형이 아니라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해서 순수한 분위기와 생동감이 극의 몰입도를 한창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예, 호두까기 인형 요 공연 소식 알려주고 계신데 바로 오늘과 내일 이내에 이번 국립발레단 공연을 놓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있는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셔도 좋겠네요. 예,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문화회관에서는 12월 13일 토요일에 금빛 누리홀에서 기획 공연으로 정영일 발레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개최를 합니다. 이번 공연은 그 호두까기 인형을 새롭게 풀어낸 감성 판타지 발레로 선보인다고 하는데 현대적 시각으로 한 소녀의 성장과 추억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정영일 발레 크리에이티브는 컨템포러리 발레 단체로 감각적인 무대 미학이나 또 기존 발레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대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엠넷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김경원 발레리노가 왕자 역으로 또 출연도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부산 세 곳에서 공연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말마다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소양 시어터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이 준비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동서대학교 소양 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20일, 21일, 24일, 25일 이렇게 4일간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수많은 버전 중에서도 1934년에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선보인 안무가 바실리 바이노넨의 버전으로 공연이 된다고 하고요. 발레단인 이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은 1990년에 설립된 오래된 발레단입니다. 클래식 발레의 어떤 우아함과 완성도 높은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고전 레퍼토리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레단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약속으로 앞에 두 공연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소양 시어터 공연을 좀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세 공연 모두 서로 다른 분위기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공연 모두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송년음악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많은 곳에서 송년음악회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공연장 중심, 날짜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뭐 부산 시민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 소양 시어터 3개의 공연장에서도 송년음악회 공연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날짜 순으로 소개를 드리면 우선 영도구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가 12월 22일에 개최가 됩니다. 또 이어서 수영구 F1963에서는 27일에 겨울음악회를 개최하고요. 네. 같은 날 영화의 전당에서는 웅산의 송년 콘서트 올드 재즈가 또 개최가 됩니다. 또 28일 일요일에는 기장군청의 차성아트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콘서트홀에서는 12월 30일에 송년 조수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연말답게 공연 소식들이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자, 이렇게 송년음악회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겨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빛축제, 마켓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연말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겠죠. 어디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예, 최근 몇 년간 이제 연말마다 지역 곳곳에서 빛축제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 우선 뭐 대표적인 중구의 강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영구에서는 지난달부터 밀락 수변공원에서 빛축제인 제2회 밀락 루체 페스타를 시작을 했고 또 오늘부터는 광안대교 야경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투명 돔에서 즐길 수 있는 광안리 디셈버를 또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인근에서 펼쳐지는 해운대 빛축제가 지난달 시작되어서 1월까지 이어지는데 올해 주제는 스텔라 해운대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동래구에서 개최하는 제3회 온천천 빛축제가 12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온천천 연가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는 지난달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이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2월은 다양한 연례 행사들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자 12월의 문화예술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서전 소식이 있던데 어떤 겁니까?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부산의 독립출판 북페어 행사인 마우스 북페어가 제3회 가족 탄생을 주제로 내일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면에 있는 KTNG 상상마당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마우스 북페어는 책 한 권이 만드는 작은 변화, 그 변화들이 모여 만드는 큰 이야기, 뭐 이걸 철학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독립출판의 가치인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 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다양성과 창의성의 존중, 또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130여 팀의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모이고 또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주제가 이제 가족 탄생입니다. 네.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가족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혹은 그 전통적이고 오래된 가족의 의미에 균열을 좀 내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행사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출판물의 창작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부스 전시와 또 작가의 만남, 체험 워크숍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6일, 7일 KTNG 상상마당 부산 가시면 마우스 북페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2회째를 맞이하고 이어지더라고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작년에 이제 국내 최초 국제아동도서전이라고 해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어린이 그림책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이면서 또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한 책 축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아이와 바다로 잡았는데 주최 측에 따르면 바다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온 세상을 하나로 잇듯 책이라는 바다에서 어린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꿈꾸고 서로 이어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도서들뿐만 아니라 뭐 주제 전시, 체험 프로그램,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 국제 아동 도서전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스트릿 아트 작가 구헌주 작가의 전시 소식도 있네요. 예, 일반적으로 스트릿 아트라고 하면 뭐 그래피티나 벽화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주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나 또 건물,
벽 등에 표현되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아트 작가인 구원주가 있는데요. 그래피티의 전형성을 넘어서 다양한 주제와 표현 방식을 연구해 오면서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로 확장해 온 작가입니다. 널리 알려진 작품 중에는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광남 초등학교 벽면에 자이언트 키드가 있고 또 광주 대인시장의 장미란 선수를 형상화한 오픈 더 도어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가가 건강 문제로 작품 활동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장소 특정적 전시 점포 정리를 이제 중구 남포동에서 개최를 하는데 15년 만에 여는 구원주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번화했던 상가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소비와 유통의 기능을 예술적 향유로 전환하는 실험으로 기획한 전시라고 하고요. 구원주 점포 정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그 소식을 또 정확한 장소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작가 자신의 삶과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의 의지를 좀 담은 전시라고도 하니까요. 네.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구원주 작가님이 또 책도 발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스트릿 아트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릿 아티스트 구원주 한국 거리 예술의 사적인 순간이라는 책이 곧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피티 기반의 스트릿 아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벽과 골목, 전시, 프로젝트와 현장 등을 오가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지워지거나 철거되고 기록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구원주 작가가 지난 20년간 전국 곳곳에 남겨둔 작품들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어떤 스트릿 아트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술 평론가나 문화 기획자, 사회학자, 큐레이터처럼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층적으로 비평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한국 공공미술에 대한 입문서로도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현재 이제 작가의 건강 문제 때문에 치료비를 위한 굿즈나 작품 판매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원주, 텀블벅 이렇게 검색하시면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구원주 작가의 전시 소식과 책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신데 이번 달은 어떤 곳입니까? 예,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우스 북페어가 열리는 KTNG 상상마당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KTNG 상상마당은 청년 문화와 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KTNG가 만든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인데 본래 이제 상상마당은 서울 홍대에서 시작되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예. 이때 홍대 상상마당은 독립영화관, 라이브홀, 디자인 스토어, 전시공간 등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도시형 문화 허브로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이제 인디 문화,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던 홍대의 흐름과 맞물려서 새로운 창작자들이 데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도 이러한 상상마당이 생기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상마당 들어보신 분들이야 많겠지만 또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름도 남다르고 잘 모르시진 않을 텐데 부산 상상마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부산의 중심인 서면에서 개관한 상상마당은 지상 13층에 지하 5층에 규모가 꽤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페, 디자인 매장, 공연장, 갤러리와 또 코워크 를 컨셉으로 한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공간과 또 부산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F&B 또 영화관, 루프탑 등이 자리해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홍대 상상마당이 인디 아티스트의 실험실이라면 부산 상상마당은 지역성과 관광 또 부산의 청년 문화가 결합된 문화적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밴드 공연이나 청년 예술가들의 전시가 또 교육 프로그램들도 꾸준하게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요.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마우스 북페어를 통해서 한번 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자, 12월에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 모두 모아서 좀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에 뵙게 되겠네요. 다양한 부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년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